한국형 초등 영어 공부법을 완성했다면 쓰기 훈련도 해야겠죠. 집중 듣기 초기 그림책 단계부터 한두 줄씩 소감문을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영어책 소감문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어로도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놀랍죠? 졸업한 부엉이들 영어 일지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 영어 150 19강 IC, I hear, I know 강의에서 고양이 조카를 위시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사를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명사의 발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쓰기 훈련 중 영어 소감문 쓰기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건희 영어 일지입니다. 건희는 4학년이던 2015년 11월부터 부엉이 영어학교에 입학해 28개월간 2,700시간 공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글 책을 많이 읽었으며 10개월 정도 영어 학원을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쓰기 훈련 진행상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작정을 하고 쓴 걸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로 썼다면 매우 영리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희는 집중 듣기 초기부터 소감을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8개월 차부터 영어를 섞어가며 집중 듣기 책 소감문을 썼습니다. 먼저 주인공 이름부터 영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다른 등장인물도 영어로 언급하고 파이어스톤과 코티지 티 같은 명사를 영어로 썼습니다. 셋째, 이번 소감문 첫 문장을 보면 비록 우리말 어순이기는 하나 건희가 영어 구문이나 문장의 구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어퍼스트로피 S를 이용하여 소유격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비문이기는 하나 드디어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의 간단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런 문장에 고착화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저는 그냥 놔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스스로 바로 잡아나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비동사 말고도 like, start 같은 동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감문에 언급을 한 걸 보면 이전부터 동사 사용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째, but, because 같은 연결사도 보입니다. 아이가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건희가 지금까지 쓴 걸로 보아 완전히 영어로도 쓸 태세라고 칭찬하고 당장 영어로 소감문을 쓰라고 권하자마자 쓴 글입니다. 대체로 비문입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내어 이렇게나마 써준 아이의 용기와 성실함에 놀랐습니다. 이 즈음에서 영작이나 쓰기에 관한 책을 구해서 건희 책상 위에 두라고 권했습니다. 아홉째, 건희가 영어로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동사가 가장 헷갈리나 봅니다. 열 번째,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희가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쓴다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 스스로 정리한다는 말은 주인공 이름 정도를 영어책을 보고 베껴 쓰던 수준을 넘어 쓰려고 하는 영어 문장의 주어를 뭘로 쓰고 또 동사를 뭘로 써야 할지 고민한다는 거겠죠. 아직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말이죠. 결국 쓰기란 그동안 머리에 입력된 주로 단어. 그 단어를 기억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일일 텐데요. 엄청난 영어 노출량을 바탕으로 맥락으로 의미를 유추하는 훈련을 계속해온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끄집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건희가 그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굳이 단어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건희처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텐데 말입니다. 11번째, 전부 영어로 썼습니다. 13개월 차인데 많이 놀랍죠. 스스로도 뿌듯한지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이후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주어와 동사를 염두에 두고 쓰고 리딩을 할 때도 주어, 동사부터 찾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건희는 21개월 차이던 2017년 7월 하순부터 읽기 단계에 들어갔고 이어서 중학용 문법 3800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 거를 3회독하고 4회독 초반에 졸업했습니다. 12번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쓴 루이스 세커의 책 데얼즈 어보이 인 더 걸스 베스룸 읽기 소감문입니다. 짧지만 쓰고자 하는 내용을 대충이나마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부만 소개했습니다만 건희 영어책 소감문을 포함하여 부엉이 영어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집듯 읽기 자료방에 22명의 어린 부엉이들 영어책 소감문 총 30권과 네이트 더 그레이트 등 챕터북별 소감문 총 29권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 장문 독해 해설 강의를 보면 선생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동사부터 먼저 찾으라고 합니다. 동사를 찾았다면 반은 맞췄다고 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듯 독해 문제를 풀 때는 동사를 먼저 염두에 두고 작문을 할 때는 명사를 염두에 두고 쓰기 시작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건희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21개월차 부엉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에 21개월차 사례 분석 자료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보기는 부엉이 영어 공부 실전 로드맵 월별 구성 21개월 차에서 보듯이 애니와 함께 실사 영화를 활용합니다. 이번 달은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와 어거스트 러쉬를 추천합니다. 춤과 음악으로 꿈을 이룬 예쁜 아이들이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경제적으로 국가 위기를 맞은 1980년대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아빠가 권유한 권투보다는 발레에 더 끌린 빌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무용수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술영화이자 성장영화로 꼽힙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꿈을 찾아가는 소년 이야기로 소개합니다. 한 아이가 팔을 벌리고 밀밭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이의 손동작에 따라 흔들리는 미랄들의 속삭임이 마치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의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아이의 모습이 무척 감동적인 영화 어거스트 러쉬의 한 장면입니다. 음악으로 충만한 12살 소년 에바는 태어나자마자 우여곡절 끝에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부모를 닮아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에바는 매번 입양을 거부하고 언젠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름달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던 어느 날 밤, 달이 일러준 대로 에바는 음악을 따라 뉴욕으로 달아납니다. 음악은 희망과 꿈을 담고 있고 모든 사람을 연결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에반의 아름다운 여행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21개월차 집중 듣기는 본격적인 챕터북을 진행합니다. 이번 달은 과학 챕터북인 앤드류 로스트와 사회과학 챕터북인 더 타임 워프 트리오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앤드류 로스트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느라 항상 바쁜 10살 소년 앤드류가 주인공입니다. 만들지 못하는 게 없는 앤드류지만 그의 발명품들은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앤드류와 사촌 주디, 영리한 로보터드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개털 속에 빠져 헤매기도 하고 바다 속 탐험도 하고 삼촌을 찾아서 시간 여행도 하고 인체 탐험을 하는 등 온갖 신나고 재미있는 모험을 합니다. 리딩 레벨은 3.7이고 권당 평균 단어 수는 7,700단어 정도 됩니다. 분당 속도는 148단어입니다. 다른 과학 챕터북으로는 더 매직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리딩 레벨은 4.2이고 권당 단어 수는 9,000단어 정도 됩니다. 분당 속도는 126단어입니다. 사회과학 챕터북 더 타임 워프 트리오는 마법사 삼촌이 10살 생일 선물로 준 낡은 마법의 책을 통해 시간 여행을 떠나는 조와 친구 샘, 프레드 세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조와 친구들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납니다. 디스커버리 키즈 채널에서 애니메이션으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총 26편의 에피소드를 방영했던 작품으로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리딩 레벨은 3.8이고 권당 단어 수는 9,200단어 정도입니다. 분당 속도는 142단어입니다. 매뉴얼 538에서 539페이지의 전체 챕터북의 시리즈별 레벨, 단어 수, 본문 녹음 시간, 오디오북 음원의 분당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개별 책의 수치는 매뉴얼 별책 부록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흘려듣기입니다. 전날 집중 듣기한 음원, 시청한 영화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21개월차 공부 사례입니다. 서진이는 22개월 차에 진행하는 본격적인 챕터북 코워즈 시리즈를 공부했습니다. 월말에는 드디어 읽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단어 수가 적은 그림책부터 읽기 시작해 먼저 예열을 하고 그래픽 노블인 독맨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